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창릉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 협상이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보상을 받고 싶은데 정부 측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대토 보상 시행 지침 일부 개정안이라는 법 개정까지 들먹거리면서 내부 시행 규칙을 바꿔서라도 현금 지급보다는 대토 보상을 해주려고 정부에서는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협상이 된 게 없는데 2기 신도시가 8년 걸렸거든요. 평균 8년이 걸렸는데 지금 창릉 3기 신도시 발표된 뒤에 작년 5월이었으니까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냥 아무것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 다 그냥 허송세월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원주민 입장에서는 대부분 이제 앞으로 대토를 보상받기보다는 현금으로 보상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현금 보상이 위주로 이루어진다면 과연 어느 곳이 수혜 지역이 될 것? 대부분 사람들은 서울 지역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릉과 바로 옆에 떨어져 있는 이 백마마을이 어느 정도 수혜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아주 위기 상황인데 일단 우리나라만이라도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지금 잠겨있는 유동성이 1000조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갈 곳을 모르는 이 유동성이 아마 총선과 어울리고 잘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이 백마마을은 좋은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LH가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3기 신도시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 토지 보상 문제가 원주민하고 원활하게 잘 타협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LH가 대토 보상을 장려하고 있지만 종전의 혜택을 크게 줄였기 때문에 원주민 입장에서는 대토 보상을 받고 싶지 않은 거죠. 작년 11월 LH는 대토 보상 시행 지침 일부 개정안이라는 내부 시행 규칙을 통해서 대토 보상금의 토지 보상 공급 가격을 혜택을 축소했습니다. 엄청. 그래서 근린 상업 용지, 일반 상업 용지, 업무 시설 용지 등에선 낙찰가의 90%의 가격에 책정하도록 했습니다. 대토용 그 토지는 일부 택지지구 상업용지인데 감정가를 정해놓고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낙찰가는 통상 감정가의 200 내지 300% 선에서 정해지는데 예컨대 100억 원대의 어떤 상당한 땅을 갖고 있는 주민이 300억 원에 낙찰된 근린 상업용지를 대토용으로 원한다면 170억 원을 내야 합니다. 매입 금액이 270, 즉 300억 원 곱하기 90%이죠. 여기에 원래 소유했던 땅값이 100억 원을 제한 금액입니다. 종전에는 대토용 토지 낙찰가의 감정가의 최대 120%에서 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대토용 토지 감정 가격이 150억 원이고 낙찰 가격은 300억 원이라면 실제 가격은 180억 원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150억 곱하기 12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과 같은 120%의 기준은 근린 생활시설 용지, 준주거 용지에만 해당됩니다. 대토 보상 기준이 바뀌어서 이제는 원주민이 기준 가격의 두세 배는 치러야 한다면서 현 제도대로라면 토지 주인들이 대토 보상이 아니라 현금 보상을 훨씬 더 선호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상업용 토지에 몰리는 수요를 분산하고 토지 수요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 분양 기준에 따라서 대토 보상을 시행하는 차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토 보상을 통한 대출도 금지됐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존에도 대토 보상권을 통한 직접 대출은 불가했지만 대토 보상권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우회로를 통해서 대출이 그동안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 국회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통과시키면서 토지 주인과 신탁사가 대토 보상권을 신탁 계약하는 방식을 완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주들이 현금 보상으로 돌아서면서 수도권의 집값 불쏘시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고 또 2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이 풀렸을 때도 하락 전환했던 수도권 집값이 오름세를 탔습니다. KB부동산 리본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의 연간 상승률은 2004년 마이너스 2.66%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2005년 8.28%, 2006년 25.99%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판교 신도시 등 2기 신도시 조성 토지 보상금, 그러니까 2004년에 16조 2천억 원, 2005년에 17조 3천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통계적으로 역대 토지 보상금 규모와 수도권 집값 상승의 연관관계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에서 대토 보상금보다 현금 보상 금액이 높아진다면 수도권의 집값이 다시 뛸 것이라는 전문가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수도권보다는 아무래도 이 일산 같은 덕양구 지역이니까 일산 동구, 특히 서구보다는 일산 동구 지역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2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보다 지금 규모가 훨씬 크거든요. 창릉 신도시만 해도 수조 원이 될 텐데, 그 수조 원이 과연 대토를 거부하고 현금 보상을 원하게 된다면 그 현금을 받게 된 토지 주인들이 과연 그 부동산에 어느 정도 쏠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1등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혹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전청약제도 부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30만 가구를 공급할 때 사전청약제도가 이제 부활할 예정입니다. 착공 때 하던 분양을 미리 당겨서 입주 예정자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예전 이명박 정부 시절에 2009년, 2010년 세 차례에 걸쳐서 보금자리 주택 37,564가구를 사전 예약을 했습니다. 물론 혼란도 많았습니다. 2년 뒤쯤 본 청약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었지만 3년 내지 5년 뒤로 미뤄진 탓입니다. 토지 보상도 끝나지 않은 땅을 사전 예약으로 공급하는 바람에 본 청약이 많이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보금자리 주택 지구 추가 지정이 개발이 중단된 것도 역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10년 만에 부활하는 사전 청약 제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수도권 30만 공급 물량 중에서 사전 청약 물량은 어느 정도 되는가? 답: 공공 분양 물량의 50%를 사전 청약합니다. 약 3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내년께 9천 가구를 사전 청약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입지는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전 청약 후에 2년 뒤에 본 청약이 가능합니까? 답: 과거 보금자리 때와 달리 토지 보상 절차가 끝나고 택지 조성을 한 지구부터 사전 청약에 들어갑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올해 상반기께 보상 절차 공고를 하고 빠르면 연말부터 보상에 들어갑니다. 내년에 보상이 끝나는 대로 사전 청약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전 청약 후 주택 사업 승인, 주택 착공을 거쳐서 본 청약까지는 한 1년 내지 2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질문: 사전 청약 제도를 왜 하는가? 답: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2018년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에 가까운 수도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니 조바심에 오래된 아파트를 비싸게 추격, 매수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 국민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3기 신도시는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8조 원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입하는 등 모든 도시가 지하철로 연결되어 또 어린이집도 국공립 100%로 지어지게 됩니다. 질문: 예상 분양가는 얼마로 예상하나? 답: 최근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공공 분양한 물량이 주변 시세보다 30 내지 40% 저렴했습니다. 공공 분양 물량의 분양가는 감정평가를 거쳐서 택지개발에 건축비를 더해서 분양가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주변 시세보다는 쌀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본 청약 때 분양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가? 답: 사전 청약 때 단지 위치, 추정 분양가, 계략적인 평면도를 제공합니다. 본 청약 때 정확한 분양가 등은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전 청약 후 1, 2년 뒤 본 청약이라 분양가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보금자리 주택 본 청약 때 일반 분양가가 사전 예약 분양가보다 오르더라도 사전 예약분은 그대로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질문,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 답, 일반적인 공공분야 자격 조건은 같습니다.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으로 나누어집니다. 특히 특별 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으로 나뉩니다. 각각 월소득, 자산 규모, 무주택 등의 요건을 따집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경우에는 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1년 이내 결혼할 예비신부도 대상이 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평균의 120%, 자산 규모도 2억 초반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공급부는 40제곱미터를 초과한 주택은 저축액이 많을수록 그 규모 이하 규모는 청약 납입 횟수 등 납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질문, 본청약 때 소득 기준이나 자격 조건이 달라진다면? 답,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자격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 사전 청약 정보는 어디서 볼 수 있는가? 답, 올해 하반기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관련 홈페이지 오픈됩니다. 각 공급 물량의 세부적인 내용이 거기에 담기게 되는데, 거기서 청약 문자 알림 서비스를 도입해서 관심 있는 사업지구에 클릭해서 본 후에 핸드폰 번호를 남기면 사전 청약 한 달 전에 문자 알림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신도시 사전 청약 제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사전 청약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지금 현 정부에서 180석이나 차지하게 돼서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수월하게 밀어붙이겠죠. 그러면 저는 창릉 3기 신도시 실제 실입주가 10년, 그러니까 작년 이제 거의 지나갔고 한 9년 정도 걸릴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글쎄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토지 보상 계획이라든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2기 신도시가 적체되었던 분양이 다 완판되고, 오히려 그 2기 신도시가 완판되는 것을 통해서 1기 신도시가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창릉 3기 신도시는 아직 먼 얘기고 1기 신도시의 투자 가치가, 특히 백마마을의 투자 가치가 훨씬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오늘은 사전 청약 제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그 사전 청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년 말부터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 대상으로 이른바 사전 청약제를 도입해서 벌써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전 청약 제도란 아파트 착공 2년 전에 미리 청약하도록 하고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국토부는 내년 말에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등에서 약 9천 가구를 사전 청약 분양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 청약이 늦은 지역 가운데 지구계획, 토지보상 등 일정 절차와 이제 다른 것들이 끝난 지역에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사업 추진 속도로 보면 3기 신도시 중작년 10월 지구 지정을 완료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에서 사전 청약률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한다고 합니다. 내년에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에서 공급할 아파트는 전체 11만 6천 가구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짓는 아파트 9천 가구가 1차 사전 청약 대상입니다. 2008년 보금자리 주택지구 공공아파트 분양 시 단지당 가구 수의 80% 정도 사전 청약으로 공급했지만, 이번에는 공공주택 공급량이 더 늘어나 비율이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양가는 사전 청약 때가 본 청약 때보다 저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보금자리 주택지구 공급 당시 분양가는 본 청약 분양가의 사전 청약 때 금액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본 청약 때 분양가를 사전 청약 때보다 더 높게 책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사전 청약 당첨자 선정 기준은 뭡니까? 사전 청약은 일반적으로 공공분야 아파트 청약
시기만 다를 뿐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일반 분양 1순위 자격은 입주자 저축에 가입 후 2년 지나고 청약통장 월 납입 금액이 최소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가 갖는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순위 내에서도 3기 신도시가 들어설 지역에 2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예를 들어 과천이라면 과천시에서 30%, 그 외 경기도에서 20% 우선 공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를 서울 등 기타 거주 지역에서 공급한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했다면 30% 안에 들지 못해도 경기도 기타 지역 경쟁자들과 두 번 더 경쟁할 수 있습니다. 동일 순위 내 당첨자 선정 방식 역시 현재 공공주택 청약과 동일합니다. 일반 공급 경우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종합저축 및 청약저축 통장에 보유한 총액 납입금액 월 10만원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와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지역 우선 분양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해당 지역으로 이사가는 것은 위험이 있습니다. 과거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사전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 1로 거주 요건이 채워져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입주 모집 공고일이 내년 말이라면 1순위 해당 지역 2년 거주 우선 공급을 받으려면 작년 말부터 이미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이사를 마쳤어야 했습니다. 공공택지 기획과 사무관은 거주 의무 기간을 계산하는데 기준이 되는 시점을 본 청약 모집 공고일로 할지 사전 청약 공고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대원 모두 무주택 월 평균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하나? 사전 청약 자격 조건도 일반적인 공공 분야의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민간 분양과 달리 청약자 세대 구성원이 전부 무주택자여야 하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100% 이하 월 555만원, 3인 가구 자동차 가액 2,764만원, 건물 등 부동산 자산 2억 1,150만원 공시가 기준입니다. 청약자는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유형별로 당첨 가능성을 따져서 확률이 높은 쪽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별 공급은 생애 최초,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기관 추천 등 유형별로 각각의 배점 기준이 따로 있어서 배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일반 공급은 청약 가점이 아닌 주택 종합청약저축 및 청약저축 가입기간과 저축 총액으로 경쟁합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들은 특별공급을 통해서 더 높은 당첨률과 확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특별공급 비중이 많게는 80%대로 높습니다. 올해 2월 공공분양한 과천 제이드자이의 경우에 647가구 중에서 특별공급이 515가구에 달했고 이 중에 194가구가 신혼부부에 들어갔고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7년 이하의 부부로 합산소득이 2020년 도시근로자 100%, 맞벌이 120%의 경우 공급 특별 노려볼만 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100% 3인 이하 555만원, 120%는 666만원입니다.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하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당연히 배점이 높습니다. 사전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청약은 중복 당첨이 불가능합니다. 예컨대 남양주 왕숙지구의 사전청약 당첨자는 하남 교산지구의 사전청약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사전청약에 당첨됐다 하더라도 다른 일반 아파트의 청약은 허용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이전까지는 재당첨의 제한이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추후 본청약에서 당첨을 포기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사전청약자는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 요건을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입지가 좋고 지역이 좋은 청약보다는 사전청약에 신청자가 몰리고 그 다음에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상 경쟁률은 해당 지역의 공급 양과 아파트의 과거 청약 성적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천 제이드자이의 경우를 보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경우에 적어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5년 이상 되고 월 10만원 이상 납입 기준으로 저축 총액이 1,800만원에서 한 2천만원 정도 돼야만 당첨 안정권에 들 수 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적어도 9천 가구를 사전 청약으로 분양할 계획인데 혹시 투자자 여러분 생각하고 계신다면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